어떤 싸움에서든 가장 두려운 존재는 거대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아니다. 완전히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 깨달음은 한 전설적인 전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이제 당신의 삶도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지금부터 나는 일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는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 그가 치른 60번이 넘는 치명적인 결투에서 패배는 곧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잘 들어라. 무사시의 비밀은 갈날의 속도나 타격의 힘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에 있었다. 그의 정신 통제력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상대는 첫 동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포에 빠지곤 했다. 적들이 불안과 분노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무사시는 치명적일 만큼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것이다. 그가 피비린내에 나는 결투 속에서 익힌 바로 그 정신 전략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삶 속 갈등에도 완벽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권위적인 상사를 상대할 때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든 SNS에서 도발을 마주할 때든 진실은 아주 단순하다.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과를 통제한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절대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무사시가 발전시킨 4가지 정신적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한 가지 물어보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맞서면 당신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육이 긴장한다. 심장이 빨라진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완전히 그 감정의 폭풍 속에 휘말려 버린다. 이것이 바로 무사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함정이다. 그는 알았다. 순간의 감정에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당신은 2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는다. 하나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다. 그래서 어떤 대립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무사시의 첫 번째 원칙은 힘이나 기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보다 더 깊은 것, 바로 감정적 거리두기다. 그런데 감정적 거리두기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내면 반응을 관찰하되 그 반응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이다. 무사시는 이를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갈등을 바라보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분노나 공포 그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감정들이 지나가도록 두었다. 바로 이 단순한 행위, 즉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매일 같은 함정에 빠진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화가 났어. 혹은 더 심하게는 나는 곧 이 분노야. 당신은 그 감정에 자신을 집어삼키게 내버려 두고 결국 그 감정이 당신의 말과 행동, 결정을 이끌게 한다. 당신은 자기 감정에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사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했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 당신의 선택할 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의 대립 상황이든, 심지어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짧은 정신적 훈련을 해보라. 잠시 멈춘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지금 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또는 내가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 단순한 감정의 명명행위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점점 넓어져 당신에게 더 큰 통제력을 주게 된다. 비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립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 내면의 폭풍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상황에 대한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립 상황에 들어가면서도 무엇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반응한다. 열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애쓴다. 무사시는 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엇이 올지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 예측적 인식이다. 무사시는 이것을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 즉 선지라고 불렀다. 이것은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다. 패턴을 읽는 것이다. 인간은 복잡해 보여도 압박을 받을 때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분노는 반복되는 경로를 따른다. 두려움은 선택지를 좁힌다. 조급함은 약점을 드러낸다. 무사시는 결투 전에 상대를 연구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폈고 어떤 공격을 선호하는지 파악했다. 그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그의 가장 유명한 결투, 사사키 코지로와의 대결에서도 무사시는 코지로가 허영심이 강하고 조급하며 매우 긴 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늦게 도착해 상대의 짜증을 극대화했고 오는 길에 코지로의 칼보다 약간 더 긴 나무검을 직접 깎아 만들었다.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어려운 대화에 들어가기 전 30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라. 1.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 가능성이 큰가? 2. 이 상호작용을 통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3.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반응 3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감정적 놀람의 충격이 줄어든다.
예측이 가능해지면 몸은 공황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집중과 명료함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FBI 인질 협상가들도 사용하는 방식이다. 20년 동안 위기 협상 경험을 쌓은 한 행동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고위험 대화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상대의 감정 프로필을 평가하고 과거 행동을 검토하며 가능한 대화의 경로를 미리 설계합니다. 인간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스탠퍼드대 연구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누군가의 감정 반응을 미리 그려보면 우리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공황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놀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가장 폭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무너질 듯 흔들릴 때조차도 말이다. 예측한다는 것은 타인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땅을 밟기 전에 그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 패턴을 더 잘 이해할수록 당신은 덜 놀라게 되고 더 차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의 이 평정심은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다. 무사시는 호흡이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상대가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호흡의 리듬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호흡은 빠르고 짧고 불규칙해진다. 그리고 그 호흡의 혼란은 정신적 불균형의 전조다. 그래서 그의 체계에서 세 번째 원칙은 전략적 호흡이다. 전투 중 무사시는 움직임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호흡까지 통제했다. 그는 알았다. 호흡을 통제하는 사람이 감정 상태를 통제한다. 이것은 사소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무기였다. 그의 수련에서 무사시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한 채 공격을 연습했다. 왜냐하면 몸이 평온하게 호흡하면 혼란 한가운데서도 마음은 맑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한다. 천천히 통제된 방식으로 호흡하면 우리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한다. 이 시스템은 몸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회복하게 만든다. 행동신경과학을 15년간 연구한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통제된 호흡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몇 초 만에 고도의 경계 상태에서 평온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빠른 호흡은 투쟁 도피 모드를 촉발시킨다. 그리고 뇌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채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무사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술을 발전시켰다. 결정적인 순간 전에 그는 단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을 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넷까지 센다. 잠시 멈춘 뒤 입으로 6까지 세며 내쉰다. 이 간단한 한 사이클이 그의 몸과 마음을 조율해 폭풍 속에 평온한 한순간을 만들어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긴장된 회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언쟁에서, 어려운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도 단 한 번의 전략적 호흡이면 된다. 코로사 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쉰다. 단 한 번만 해도 긴장이 줄고 생각이 맑아진다. 두세 번 반복하면
그 효과가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호흡은 내면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 안에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 힘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무사시에게 이 평온은 승리의 기반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더 명료하고 더 중심이 잡히고 더 강력한 삶의 기반이다. 이제 상상해 보라. 격렬한 대립의 한가운데 있다. 감정은 고조되고 말은 날카롭게 오가며 긴장이 공기 속에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되돌려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무사시는 달랐다. 그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 목적 있는 행동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다. 무사시는 명확한 목표 없이 행동하는 것은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믿었다. 그의 상대들은 종종 분노와 과시욕,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채 결투에 들어왔다. 하지만 무사시는 달랐다. 그는 한 동작, 한 결정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전사는 먼저 공격할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큰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 목적의 명료함이 무사시를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게 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로 시작했지만 곧 비난과 과거의 원망, 쌓인 상처로 변질된 논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았는가. 이것은 대화의 이유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난다. 목적을 잃으면 모든 것이 혼란이 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무사시의 철학에서 직접 나오는 실천이다. 어떤 갈등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대화든 긴장된 회의든 민감한 메시지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여기서 진짜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 문장으로 답하라.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감정에 닻이 되어줄 문장으로. 예를 들면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고 이 오해를 풀고 싶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지키고 싶다. 내 평화를 지키고 싶다. 대립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이 치솟기 시작하면 그 목적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그것이 당신을 중심에 붙잡아 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당신의 말과 행동은 상처 입은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섬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중은 어떤 대립도 단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 무사시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가 차분했던 이유는 무감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명료했기 때문에 차분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은 목적에서 나왔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게 되면 언제 싸워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진정한 힘은 대립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초월하는 데 있다. 무사시는 수세기 전에 이미 이것을 깨달았다. 전투 기술의 숙련이란 타인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그의 4가지 원칙, 감정적 거리두기, 예측적 인식, 전략적 호흡, 목적 있는 행동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의식적이고 더 중심 잡히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다. 결국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검이나 갈등, 승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덧없는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을 명확히 바라보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삶의 철학이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자아와 동일시하지 않음의 개념에도 도교의 무의, 즉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하는 무리 없는 행동의 개념에도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소셜미디어, 교통, 정치, 인간관계,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대에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도 아니다. 모두가 통제력을 잃을 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는 침묵이 가장 고귀한 응답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원칙들을 익히기 시작하면 당신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갈등은 사실 당신 안에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이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성질도 함께 변한다는 것. 무사시처럼 당신도 더 이상 단순히 전투를 겪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를 초월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거친 힘의 길이 아니라 내면의 힘의 길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춰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통제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식에서 온다.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다시 한번 묻겠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도전할 때 당신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분노가 차오른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감정의 폭풍 속에 완전히 휘말려 버린다. 이것이 바로 무사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함정이다. 그는 알았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면 당신은 2가지를 잃는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그래서 어떤 대립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무사시의 첫 번째 원칙은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더 깊은 것, 바로 감정적 거리두기였다. 감정적 거리두기란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이다. 내면의 반응을 관찰하되 그 반응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무사시는 이것을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갈등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분노나 공포 그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감정들이 지나가게 두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한 행동, 즉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꾼다 단순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같은 함정에 빠진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면 당신은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한다. 혹은 더 심하게는 그 분노 자체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감정이 당신의 말과 행동, 결정까지 이끌게 된다. 당신은 결국 자기 감정의 꼭두각시가 된다. 하지만 무사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했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압도하게 두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화를 느끼고 있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 당신의 선택할 힘이 존재한다.